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세요. 자, 이런 타이밍이 이제 뭐 조만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죠?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뭐 예상보다 한 달 정도 더 늦어진 것 같고, 뭐 추석 지나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뭐 12월 들어가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번 시장 전반과 그리고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참 없네요. 그죠? 제가 이제 개인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거기에서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 컴퓨터의 문외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실시간으로 옛날에 종목 진단도 막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뭐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다시 하려고 했더니 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직접 뭐 시장 전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하고 봤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주식을 할 때,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내용, 뭐 저는 하루에 방송을 뭐 회원님들 방송을 아침부터 오후 3시 반, 그때까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 다음 그 없는 시간에는 뭐 아침 7시부터 밤 1시 이때까지는 매일 리포트를 보거나 차트를 보거나 합니다. 거의 매일을. 그러면서 이제 나름 시장 돌아가는 내용이나 흐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단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딱 보시면 아는 분들은 아 저게 무슨 내용이구나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초보 투자가분들은 저게 뭔 얘기야? 저게 내 섹터하고 내 주식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특히 지금 시간, 그죠? 저녁 식사해야 될 지금 시간에도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게 되면 시장은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시간 아깝지, 그죠? 그 방송 시간에 뭐 이상한 날씨에 중국 식품 수입품 이런 이야기 그리고 중국이 240일째 여름이니 뭐니 이딴 이야기 이거 멀어요. 주식하고 내 주식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그죠?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뭡니까? ES 투자를 영구적으로 막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우리가 ETF가 뭐예요? 자금이잖아요. 자금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금을 모집하는 거. 그래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도 ETF 해가지고 자금 모집해서 그 관련 종목들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둘째치고 작년부터 그죠? 트럼프가 부각되면서부터 차근차근히 유럽이나 미국 이런 ESG 이 연관된 ETF 청산이 물밀듯. 그러니까 이 청산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주식 관련 주식들을 매도하는 거지 뭐 돈이 빠져나가니까. 예? 그런데 참 트럼프도 그죠? 사람일 텐데 그죠? 기후 변화가 눈에 안 보이나 몰라. 그죠? 제가 트럼프 지금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트럼프가 아니고 멍청아라고 쓰려고 그러는데 방송에 그렇게 쓸 수는 없고 그죠? 자, 여튼 그러면서 이제 요건 이제 제가 어제 작성을 했는데 그죠? 러트닉이 오늘 우리 뉴스에 상무장관에 지명됐더라고요. 그죠? 이 사람 이 억만장자죠.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죠? 이분이 뭡니까? 상무장관에 지명된 건 다행이에요. 이 사람이 재무장관에 당선이 됐으면 엄청난 강경파니까. 자,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실제 1기 공약하고 이행 여부를 봤을 때 2기 공약도 타협할 것이다 라는 걸 중점이고 거기에서 이 트럼프의 공약이 엄청나게 2기 공약도 많은데 사실은 모순된 것도 많습니다. 그죠? 여기에 물가 인하. 그죠?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인하하고 하는 게 목적인데. 그죠? 이민자를 막 추방하고 그러면 서비스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관세 부과하면 뭡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이런 재반 악재를 모두 다 반영을 해서
공약을 전부 다 실행할 것만처럼 시장이 흘러내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이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면 조금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그죠? 이 지금 상단의 추세를 돌아나가야지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2530, 그 정도 라인 정도 들어오면 또 두드려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외바닥이고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질질 횡보하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대선 불확실성이 끝나면 주가가 다 올라가는 거 아니다. 그죠? 불확실성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끝나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주가는 이런 부분이죠.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많이 싸졌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져서 옛날 가격보다 싸졌다. 그렇다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글로벌 시장 폭락하고 연관져서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의 흐름 때문에 내려온 거라면 이제 선별해서 또 움직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실적이 없는데 주가가 내려온 부분, 물론 우리 시장도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고, 그죠? 지난주에 다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죠? 뭡니까? 그 도표를 통해서 우리 시장은 지금 상당히 그 PER이나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다. 그죠? 그게 여기 이거 설명드리면서 그죠? PR이 낮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그리고 코로나 때 그때만큼 지금 내려왔고 그런데 이 하향 조정 속도가 대만과 일본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더 많이 떨어진 이유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돌아 나아가려면 하나하나씩 정책 리스크가 바뀌어지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제가 어디 갔지?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죠. 그죠? 이 삼성전자 이 얘기 기억나실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그때 공개 방송일 때도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왔었던 부분이 이탈을 했다. 그죠? 이탈을 했어, 여기가. 이걸 깨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이탈을 했다. 그죠? 이거 이탈은 뭡니까? 매도 이탈이다, 이건. 그런데 이 범위, 그러면서 제가 그대로 설명해 드렸던 게 이거였을 거예요. 이거 하나, 요거 빠진 만큼 또 빠지면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만한 자리 부분인데, 그죠? 그게 아니라 61,500원, 그 자리인데 저는 매수하고 싶지가 않다. 왜? 반도체 업황이나 흐름을 보면 내년 1, 4분기에나 매수를 할까? 그때 고민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 마디, 한 마디, 그리고 두 마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지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워낙 강력하게 외인들이 매도를 때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그 사전 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죠? 그런데 주가 흐름으로 보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 얘가 모습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월봉에서 그래서 이탈을 하게 되면 월봉 이탈을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던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기 어디 갔어? 그죠? 월봉을 깨면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지는 않겠지. 그죠? 삼성전자하고 카카오하고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나 뭘 보여드리려냐면 월봉을 이렇게 깨면 그죠? 곧바로 바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세 계속 하락한다고. 끌려간다고.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기준은 월봉이 깨지지 않는 선이야. 이 17만 원 하던 게 월봉을 깨니까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비싸다고, 이게 싸다고 17만 원, 3천 원이 10만 원에 어떻게 손절을 해? 이러다가 끌려가는 거라고. 응? 10만 원도 팔지 못했으니 8만 원은 못 팔고 6만 원 와도 못 팔고 5만 원 와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라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뭡니까? 시황을 보는 거죠. 응? 시황을. 그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 당시에 얘기했었던 게 카카오니, 뭐 NC소프트니, 게임주들 지금도 있어요. 제 김기수 주식도 스토리에 그 옛날에 종목 진단해 드릴 때, 응? 게임주나, 그죠? 뭐 결제 관련주, 응?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왜? 코로나로 집안에 웅크려서 뭐 주문 시켜 먹고, 그죠? 게임하고. 코로나 때 제 그 막내 놈, 둘째 놈이 공부 잘했어요. 응? 첫째 놈은 공부 좀 잘 못했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코로나로 뭡니까? 이 뭐죠? 컴퓨터로 이 강의를 대체하고 이러니까 제 집에도 이렇게 더블 모니터로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강의 켜놓고 이쪽에서는 게임만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걸 몰랐죠, 저는. 저는 건강하게만 자라라. 이게 모토여갖고 저는 성적표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껏 애들 성적표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게임을 그렇게 해야 된 거예요. 두 놈 다. 큰 놈은 원래 게임 좋아했던 놈이고, 둘째 놈은,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 수능 시험 보고 이제, 박살이 나니까 그제서야 재수하고, 재수하면서 정신 차리고, 삼수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둘 다 삼수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코로나가, 그죠? 코로나가 행동을 제약을 하면서 게임이나 전자결제 뭐 이런 부분들 그 특수한 상황에서 성장을 했단 말이지. 지금 예를 그걸 들어서 그렇지. 그죠?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트럼프가 됐잖아. 트럼프가 되고 트럼프의 우위에 있는 섹터, 트럼프의 수혜를 받는 섹터, 트럼프의 피해를 받는 섹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적은 이미 끝났어. 우리나라는. 지금은 실적장이 아니야. 아쉽게도. 실적으로 보면 주가가 시장이 레벨 다운이 되니까 전부 다 기관님들이라고 해야지, 그죠? 기관님들하고 외국인님들하고 패대기 치잖아요. 그죠? 내년 3월에 공매도 제기하죠? 그것까지 연계돼 있으면 지금 우리 시장 빨리 일으킬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그죠? 실적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섹터를 보게 되면 그죠? 실적이 없어서 떨어진 종목도 있지만 실적이 안 좋아서 그죠? 냅다 하락한 종목들 있지만 실적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시장 때문에 떨어진 종목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올라오지 못할 이유 지금은 실적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뭡니까? 미국 대선 연관 테마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오늘은 물론 얘네들이 움직였지. 그죠? 밸류업 지수 추가 편입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지금은 실적보다 미국 대선 테마 이쪽과 연관된 부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항상 아까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지만 뭐 우리 삼성에게 뭔 자랑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 얘기하려고 했겠습니까? 그죠? 그 장세마다의 성격이 있다. 그죠?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섹터가 그런 게 매듭이 돼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다른 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스톱을 치고, 그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고스톱 치는 것도 힘들어서 못 치겠더라고요. 그죠? 옛날에 고스톱이나 포카, 저도 일반 그 주대우 무역 회사 다닐 때 야유회 가고 그러면 포카도 하고 뭐 고스톱도 친 적이 있어요. 거의 저는 많이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의 무식하게 뻥칸을 많이 치는 스타일이어서. 쓰리고 뭐 이런 쪽 한 방에 많이 먹자주의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잃는 쪽이 많았는데 근데
그 판이 끝나야 또 다음 판이 오는 거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튼 저는 이런 판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실적의 흐름으로 가는 판. 저는 그 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 뭐예요? 시장의 판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실적보다 실적 왜? 실적 시즌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실적 나오려면 언제 해야 돼요? 4, 3기 실적 나오려면 내년 1월 15일 이후 2월달 3월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공백 기간에 테마로 움직이겠다라고 표시해 준 거예요. 누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왜? 삼성전자를 그죠? 7, 8, 9, 10, 11월 지금껏 줄기차게 18조를 매도하는데 매수하는 쪽 라인은 있잖아. 섹터로. 그게 뭐냐? 그죠? 그게 계속 여러분께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미리 오늘 방송 내용들을. 그죠? 지난주에 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못했던 내용들. 응? 피해 쪽,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쪽, 그죠? 반도체 이런 쪽이 거기에 이런 쪽이 뭐예요? 피해 쪽. 반면에 방산, 우주, 조선, 바이오시밀러 이쪽이 뭐예요? 수혜 쪽. 응? 그래서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런 쪽이 수혜다. 그런데 그래서 뭐 어제는 로봇주도 막 올라갔고, 그죠? 어제 그저께는 또 뭐 현대오토웨이버, 뭐 칩셋미더 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막 올라가고. 걔는 실적도 없어. 실적이 없는 애들이야. 테마지. 3, 4분기 실적 별로 안 좋게 나오던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죠. 우주항공도 저쪽 뭡니까? HVM 뭐죠? 세트레가이 한양 ENG AP 유성 이런 거 실적으로 올라간 겁니까? 이 지난주? 오늘은 뭐 다 박살났지만 실적 안 좋아요. 테마지. 실적이 있는 게 뭡니까? 실적이 있는 섹터가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부분 중에 수혜를 받는 섹터 부분에서 방산이 실적이 있잖아. 조선이 실적이 있잖아. 그죠? 조선이 실적이 있잖아. 전력기기가 실적이 있잖아. 근데 실적이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HD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 정도가 3분기 실적이 있는 거지. HD현대일렉도 매출은 감소됐다. 응? 나머지 LX일렉이나 일진전기, 재룡전기는 그거보다 못하다. 실적이 없으니까 그 중에 실적이 있는 쪽 라인의 시세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응? 자율주행 로봇 우주 이거 분명히 수혜인데 우리 쪽에 자세히 잘 생각해봐요. 응? 매번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 AI 그죠? AI 쪽도 한번 움직였죠. 그죠? 월요일인가? AI죠. 소프트웨어죠. 그죠? 셀바스 AI 루닛 코나테크로즈 이런 것도 막 움직였잖아요. 그 작년 1월 달에 움직였던 테마 아닙니까? 응? 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내일 아침 6시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로 움직이는 거라고. 테슬라가 자율주행 잘 해서 미국 시장에서 그죠? 글로벌 시장을 장악을 해. 휴머노이드 해서 로봇 해가지고 잘 장악해. 우리나라 기업에게 얼마나 똥거물이 떨어질 거냐. 그게 자신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그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테마지. 그죠?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잘 보세요. 우주항공이 테마성이 강하니까 한번 딱 보면 그죠? 우주항공 쪽 보면 세트레가이, 제노코, 인텔리안 테크,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오르비텍, AP 위성 이런 게 테마성이잖아요. 실지는 누구냐? 저는 여러분께 얘기했잖아요. 하나 시스템이다.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밀리면. 실적이 있으면서 내년에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쪽. 그죠? 지금 1차 상승을 쫙 뽑아놓고 박스권 딱 만들어놨잖아. 그죠? 여기서 이격을 조절하는 기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가 이 하나 시스템을 엄청나게 좋아한 놈입니다. 이거 장기로 보면 엄청 갈 주식이다라고 해서 2, 3년 전 그때부터 이 하나 시스템을 엄청 좋아하고 했던 종목이에요. 그 레파토리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사실 올해는 거의 횡보했지. 왜?
실적이 안 나왔거든. 제일 못 간 놈 중에 하나예요. 누구? 방산 얘네들 갈 때.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등, 현대로템 2등, LIG 3등. 2, 3등은 뭐 서로 비슷비슷한 애들이지. 그지? 한국항공우주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얘도 올라왔네. 사실 연봉으로 보면, 그죠? 연봉으로 보면 그 차이가 확 나잖아.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하고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 시스템 요번 달에 올라와서 그렇지. 제반 성장의 흐름 부분을 다 갖고 갔으니까 주봉에서 뭡니까? 조금 지금 쉬고, 그죠? 주봉이 좀 쉬고 있는 거지. 레벨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아, 근데 내가 하나 시스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그게 방향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방산이 좋아. 그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왜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이 섹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력기기도 막 맞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전문가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뭡니까? 조선업과 관련돼서는 가장 상세하게 설명드렸을 거야. 응? 언제? 꽤 오래됐죠. 그죠? 이거 비교 드리면서. 그죠? 그 전에도 드렸지만, HD 한국조선해양 14만 원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선주를 계속 봐야 된다. 응? 그래서 조선 건조력, 이 중국의 강한 해군과 대항해서, 그죠? 대항해서 이 중국과 미국의 서태평양 전력도 지금 중국이 우위에 서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중국하고 미국의 해군력을 비교하면 지금 미국이 엄청 딸리다. 그런데 그 조선소 수주나 그 기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잠수함이라든지 이 항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인력난과 공급난 붕괴 때문에 납기 지연이 엄청나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속에서 미 국방 예산을 보면 해군, 공군이 육군을 앞질렀다. 이미. 그러니까 해군력을 강화시킬 거고 그 미 해군의 동맹국의 역량이 필요로 할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 7함대 MRO 상당 부분을 수행하게 될 거다. 그게 누구?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그죠? 이거 설명한 것만도 한 달 반 전, 2달 전 될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뭡니까? 응? 거기에 더해서 요번에 또 받았잖아. 하나오션은. 그죠? 지난 8월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수주를 또 받았고 트럼프가 요청하든 안 하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선박, 엔진 부분도 뭡니까? 하나 엔진, HD 현대중공업은 저 MRO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엔진까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응? HD 현대중공업. 새로운 고점을 열고 있잖아. 하나 엔진. 그죠? 이제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나 오션. 그죠? 요 앞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고. 그죠? 근데 너무 조선 하니까 그제 그게 조금 부담이어서 그렇지 나아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응? 밀리면 사야지. 그죠?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힌트를 보는 겁니다. 오늘 하려고 얘기했었던 실제 주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 아셨잖아. 그죠? 반도체 쪽 그죠? 곧바로 못 돌아온다. 그죠? 지난주에도 똑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잖아. 응? CS인드가 실적이 좋아도 못 가는 이유. 이거예요. 이런 거. 응?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쪽도 어딨어? 더 자세하게 이미 삼성전자 63,000원일 때도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했었었어. 그죠? 어떤 얘기? 반도체. 이미 9월 10일, 모건 스탠리가 9월 18일 날 반도체 피크아웃 주장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 규제 피한 중국의 메모리 업체가 몸집 부풀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SMIC가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UMC를 제치고 3위를 하고 따라오고 있고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창시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반도체 빅3를 위협을 하고 있고, 그죠?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뭐예요? 하이닉스 HBM3 16단 개발 중에 퀄 테스트도 통과 아직도 못했고, 그 기술력의 차이. 이런 모든 부분들, 거기다가 반도체 생산 감소. 이래서 떨어진 거라고. 이거 그 전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삼성전자가 못 가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어떻게 갑니까? 그죠? 내일, 오늘, 미국 시장 장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 좋아서 엔비디아 막 올라가. 그래도 우리 반도체가 갈 수가 없어. 응? 만약 가게 되면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그 정도나 움직이겠지. AI 관련해서 움직이는데 왜 레거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겠어요? 사실은 관세 전쟁보다 더 관세 전쟁이 무서운 이유가 관세부가 몇 프로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관세 분쟁,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 10%, 20% 그것도 데미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보복관세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죠? 소비가 줄어들 거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지금보다 더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트럼프 정책에 대한 리스크에서 관세부가 몇 프로 더 때리고 이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그 이후에 따라올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미국 경기 괜찮은데, 그죠? 지금 중국이 허덕여서 그나마 미국 때문에 버티기던 우리 산업, 이조차도 무너지면 우리나라 내수 박살, 그죠? 수출 박살 나게 되면 우리나라 무엇을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도대체? 그 부담감, 그거를 바꿔줄 수 있는 청사진이 없다는 게 지금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꼴찌하는 이유고. 그런데 하나는 제가 지금 시간이 그죠? 6시 55분에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간 저희 설명 못 하는데 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설명 못 하고 간 거.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실 미국에 대해 중국 평균 관세율이 지금 한 20% 정도 돼요. 여기서 추가 관세 인상했을 때 중국에 좀 크게 볼까? 요 수출 하락폭이라든지, 그죠? 10% 인상했을 때 수출 하락폭이 마이너스 2.5%, 40% 인상했을 때 10.1%. 그런데 대중국의 미국 수출 비중도 2018년부터 많이 줄어들었다고. 우회 통로를 찾아서 멕시코나 캐나다, 동남아에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세게 때린다고 해도 영향은 2018년 그때보다는 60%를 때리면 크겠지만, 그죠? 그래도 이 분산을 잘 해놨어요. 여기서 이 싸움은 이거예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를 60% 이상 부과하고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행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굳이 들자면 이게 핵심이야.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소비의 국가에서 생산의 국가로 바뀌고 싶은 거다. 그죠? 반면에 중국은 과잉 생산일 정도로, 그죠? 과잉 생산해서 이거 미국으로 제대로 수출하지 못하고 서방에 수출이 차단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내수 진작을 해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 우리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그죠? 영국, 일본, 대부분의 국가가 집권당이 다 패배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왜 패배했습니까? 물가. 정책이 잘못돼서? 그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트럼프가 된 이유 중에 핵심이 물가예요. 월급은 쥐꼬리만큼인데 식당 물가니 물가니 다 올라서 내가 살기 힘들어지면 표가 안 가는 거지. 왜? 표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 숫자가 더 많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뭔 필요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 물가의 수혜를 받은 게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세를 무진장 때려갖고 미국 소비자 물가를 올라가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 그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 응?
여기에서 중국이 그죠? 과잉 생산을 나름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이미 도직을 통해서 보셨지만 청년 실업률 난리 났지. 그죠? 서방에서 미국과 저 서방에서 공장들 다 뺏어가면서 텅텅 볐지. 그죠? 명품 소비가 아니라 일반 제품도 소비 안 할 만큼 구매력이 떨어졌지. 이거 이 상태로 가면 뭐예요? 시진핑 흔들려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잖아요. 항상. 중국의 적정 성장률, GDP 성장률을 5%를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 5%를 고수하려고 지금 4.6%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 5%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중국은 땅덩어리 넓잖아요. 봉기가 일어날 거라고. 인민이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줘야 돼. 그러려면 뭐가 수출이 막히니 뭘 해야 돼요? 내수를 진작해야지.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이 내수 시장이 좀 달아오를 수 있어요. 그 기대감은 있어요. 그런데 옛날만큼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80% 가까이 되는데 그게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죠? 중국의 내수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나라 떡고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중국 기술력이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간재가 옛날만큼은 받지는 못할 거예요. 여튼 그런 기대감은 좀 있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론 이제 15분 남았네요. 자, 이 유효기간은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뭐 트럼프 수혜 섹타를 하든 지금 트럼프 피해 섹타를 갖고 있든 그죠? 그 부분을 요거와 연관시켜서 보시면 된다고. 사실 이전에도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얘부터 설명을 하죠. 뭐야 이거. 자, 트럼프는 그죠? 트럼프는 금융, 트럼프 수혜가 금융, 에너지 이런 섹터들 아니에요. 그죠? 일기 때 이게 이제 1월 17일인데 그죠? 내년에는 1월 20일이 백악관 입성일 거예요. 백악관 취임식이. 요때는 1월 17일이었지만 그죠? 트럼프가 되기 전이나 그 트럼프 입각할 취임하는 그 타이밍에서는 당선되고 나서는 뭐예요? 금융도 세게 오르고 그죠? 산업재도 오르고 뭡니까? 노란색 소재도 오르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 수혜라고 하는 에너지 산업 요것도 오르다가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박살났죠. 그죠? 트럼프 일기 이제 취임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박살났잖아.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왜?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그죠? 그럼 결국 뭐예요? 트럼프 수혜라고 기대하는 쪽 라인 부분은 백악관 입성 때까지 정도가 생명줄이다. 그때까지만 매매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수혜라고 생각하는 섹터도 요때 1월 17일, 1월 20, 내년으로 보면 1월 20일 전. 그죠? 거기서 잘 빠져나와야 된다. 12월까지는 괜찮지 않겠냐. 아셨죠? 응? 이게 핵심이야. 반대로 피해 관련주들은 이때까지는 별 볼 일 없겠지.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트럼프 당선 전후의 모습이었어. 자, 그러면 트럼프 당선 전후 IT와 팡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그죠? 요 팡이라고 불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 그죠? 요 취임 이후 그때부터 날랐죠. 얘가 무슨 트럼프 수혜 섹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산업의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성장 섹터는 성장 종목은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바이든 때는 어땠느냐도 봐야지, 그죠? 요거부터 설명하면 되겠다, 그죠? 위에 있는 것부터. 바이든 당선 전후 에너지 금융. 이거 피해 섹터 아닙니까? 바이든 때는.
그런데 대선일 이후, 그죠? 신재생에너지나, 좀 너무 큰데? 표시,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섹터의 주가가 바이든 때 오히려 에너지 섹터는 올라갔잖아. 그죠? 금융 섹터도 올라가고. 그죠? 바이든이 되기 전에는 내려왔다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제? 그 섹터의 영향력은, 취임 전후에서 마감이 되더라. 그죠? 바이든이 당선되면 재생에너지가 좋다. 대마나. 대마초. 그죠? 어디 갔어? 야, 어디 갔니? 그죠? 그런데 실제 당선되기 전에 뭡니까? 재생에너지 쭉 올라오고, 마리아나 ETF도 쭉 올라오다가, 1월 20일. 그죠? 그 즈음에서 뭡니까? 꼭지치고 하염없이 내려오더라. 그러면 이제 답 나왔죠, 여러분들? 트럼프 수혜라고 하는 비트코인이든, 아까 말씀드렸었던 상대적 수혜를 보는 이런 쪽 라인은, 그래도 대통령 취임, 그런데 그때까지 끌고 막판까지, 마지막까지 먹으려는 건 저는 항상 그건 아니라고 보니까, 12월 달까지는 계속 그쪽에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야겠구나. 그죠? 떨어진 쪽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쪽이 아니라, 실적 관련주가 아니라, 그리고 그쪽에서 매매를 하다가 뭡니까? 1월 초부터는 스위칭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그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했었잖아요. 선물 옵션 만기 이후. 지난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였잖아요. 그죠? 언제쯤 코스피가 힘을 낼까요? 옵션 만기 이후. 그죠? 이 옵션 만기 때가 저점 나오면서 도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수와 그리고 그 속에서 아까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의 관계,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수혜 섹터의 매매는 1월 초 라인까지 잘 끌고 가고, 피해 섹터는 1월 중순 라인까지는 피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떨어질 때 매도하고, 그건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반등 때. 그죠? 그 반등 때 비중을 잘 하면서 다음 기회를 모색을 해야지. 그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12월 달에는 강했다. 12월은. 그러니까 밸류업 연관이든 뭐든 이런 게 다 뭐예요? 대부분 거래소의 지수 관련 종목들이 아니에요. 지수를 방어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와 연관돼서 트럼프 수혜라고 하는 섹터의 부분에 매매에 집중했다가 12월 이후 내년 1월에 들어가면서 코스닥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략이 필요로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현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든 개별 주식이든 지금은 그죠? 시장에 파묻혀서 수혜 섹터가 아니면 너도 떨어지니 나도 떨어진다 하면서 밀고 내려온 외국인과 기관놈들의 수급 현상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 컨센서스보다 미달이 얼마만큼 됐는지, 내가 견뎌야 되는 실적인지. 그죠? 실적도 우리가 이겁니다. 50% 100% 성장을 하다가, 그죠? 이번 달에 100% 전년 동기 대비 100% 성장하던 종목이 이번 달에 80% 성장을 했어. 이게 꼭지다 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그랬잖아요. 그죠? 성장률은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당연히 성장률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구멍가게에서 매출 한 달에 100만 원 하고 있다가 편의점으로 가서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그죠? 그러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퍼센트가 확 뛰었잖아. 근데 그 편의점이 비교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비교를 하면 뭡니까? 100만 원의 매출을 200만 원으로 하는 건 쉽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뭡니까? 1000원짜리 주식이 2000원이 되면 100% 수익률이 그건 쉽게 보이고 1000만 원이 뭐예요? 2000만 원으로 되는 건 어렵게 보이고 1억짜리 주가는 없으니까 100만 원짜리 주가가 200만 원으로 되는 건 더 어렵게 보이고
착시지 사실은. 똑같은 100%인데.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갈 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성장 섹터는 없어요. 엔비디아도 그러지 못하고 매출이 증가를 하면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죠? 시가총액 지금의 시가총액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흐름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지. 주식은 그래야 됩니다. 시장에 휩싸여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성장 흐름을 제대로 밟고 있으면 나중에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성장 흐름이 깨졌다. 이게 추세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건 뭐예요? 빠져나와야지. 그죠? 뭐 특별한 예외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적자인 것도 많지. 바이오도.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죠. 그죠? 자, 시간이 다 됐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께 이야기한 그죠? 요런 부분들의 지금 실적이 4,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출 모멘텀도 약화됐으니까 그죠? 이미 여러분들께 10월달 수출 이야기했었을 때도 계속 우리나라 수출 내려오고 있는 게 뭐 11월이라고 나아지겠습니까? 그죠? 그럼 수출 모멘텀도 없어. 그럼 실적 모멘텀도 지금은 없어. 그럼 미국 대선과 연관된 트럼프와 연관된 트럼프 흐름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과매도에 의한 반등이 일부 나오는 그 정도의 흐름인 거고. 그죠? 그걸 염두에 두고 섹터 전략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